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3년 1월 6일 금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12% 올라서 2289로 마감을 했습니다. 3일 연속 올랐네요. 요새 이제 코스피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3일 연속 이렇게 올라서 거의 뭐 한 3% 정도 이렇게 오른 것 같습니다. 이 주봉으로 보면 아직 뭐 이렇게 그 턴을 한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이 어, 꼬리가 지금 길죠. 저점에서 일단은 급히 되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3,100억 정도 샀고요. 기관이 2,400억 이렇게 사면서 외국인 기관 이렇게 쌍으로 매수를 하면서 수급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오늘도 금융주가 이제 특히 강했는데요. 보면 KB금융이 5% 올랐고요. 신한지주가 2%, 하나금융지주는 4%대 이렇게 오르면서 금융주가 지금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주가 강한 이유는 저번에 이제 정부가 이제 LTV를 좀 완화한 그런 정책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지금 주주 제한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지금 주주 환원이 너무 약하죠. 거의 뭐 25% 정도밖에 안 하고 있는데 한 65%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올리라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크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성사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은행주가 굉장히 지금 저평가돼 있는데 이 저평가를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큰 이슈이고요. 지금 KB금융으로 봤을 때도 PBR이 0.46배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선진국 은행들을 보면 거의 PBR이 1.2배 수준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PBR로만 계산하면 거의 2배에서 3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슈죠. 근데 물론 우리나라가 뭐 갑자기 그렇게 선진국 수준으로 단번에 가지는 않을 겁니다. 뭐 많은 이런 장애물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주나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모든 회사가 다 이렇거든요. 모든 지금 우리나라 회사들이 전부 다 이 주주 환원이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주주 환원 문제가 이게 장기적으로 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코스피 지수의 평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전체로 봐도 PBR이 0.8배 수준이라서요. 만약에 PBR이 뭐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높고요. 미국은 뭐 3배 이상 이렇게 되죠.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PBR이 1.5배나 뭐 2배 이 정도만 간다고 해도 사실은 코스피 지수를 보면 4천에서 5천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뭐 거기까지 기대하는 거는 뭐 여전히 그 좀 아닌 것 같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 이 증시도 좀 선진화가 될 필요는 있다 보니까 그런 주주 환원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희망이 살짝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코스피 3일 연속 오르긴 했는데 여전히 근데 지금 거시경제 상황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어제 다우지수를 보면 꽤 빠졌거든요. 어제 다우지수가 1% 넘게 이렇게 빠졌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1.5% 이렇게 빠지면서 미국 증시가 지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인플레 금리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는 뭐 상품 가격이나 이런 거는 많이 빠졌는데 뭐 WTI도 지금 74불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역시 고용입니다. 지금 미국이 고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임금발 인플레가 계속해서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당분간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다고 지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가 4.5인데 올해 뭐 5%는 넘을 거라고 지금 다들 보고 있거든요. 이게 좀 심하면 5.5, 뭐 6% 이상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서 이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지금 미국 증시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S&P나 다우 같은 경우가 이제 PER 기준으로 20배 미만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PER이 18배, 뭐 17배라고 해도 주식 이제 주가 수익률이 6%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주가 수익 비율이 6%가 안 되는데 기준금리가 5%가 넘으면 네, 여전히 주식이 좀 비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그래서 탄력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또 이제 우리 한국 주식이나 좀 중국 주식 같은 데가 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중국 주식이 그렇게 오르지는 않고 있지만은, 네, 일단은 우리나라 주식 지금 3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260원에서 70원 정도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환율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주가만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이런 금리나 이런 거가 좀 우리나라가 좀 높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준금리가 지금 3.25%인데 우리나라는 확실히 이 금리 수준이 3.25라고 해도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그 금리에 대한 지금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환율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주요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1.37% 오르면서 네,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네, 보면 실적이 상당히 안 좋기는 했습니다. 일단 4분기가 매출이 70조였고요. 영업이익이 4.3조가 나오면서 네, 영업이익이 지금 전년 동비 마이너스 69%입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도 너무 안 좋은 실적이었고요. 네. 그래서 참 삼성전자도 지금 이 반도체 업황이 꺾이는 이거를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었네요.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적자를 날 정도니까요. 네, 삼성전자도 굉장히 영업이익이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는 빠지진 않았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바닥일 거라는 이런 생각들이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실적이 워낙 안 좋기는 하지만은 일단 1분기, 2분기까지는 계속 안 좋을 거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이제 저점을 찍고 실적이 반등을 할 거라는 그런 지금 예측이 더 많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지금이 이제 저점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끝나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 에너지솔루션이 2.4%, LG화학이 2.2%, 삼성 SDI도 0.5% 이렇게 오르면서 2차전지가 오늘은 좀 상승에 동참을 했고요. 반면에 좀 인터넷 서비스가 오늘은 약했네요. 하락을 했습니다. 네이버가 0.5%, 카카오가 0.8%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네, 하락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수급도 이렇게 좀 괜찮았고, 그래서 아쉽게 이제 2300선까지는 못 갔는데, 네, 장중에는 2300을 살짝 터치를 했고요. 2300에 안착을 하지는 못했지만, 좀 더 이렇게 상승세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미국 증시가 좀 더 빠지지는 않아야지 뭐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또 빠져버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분위기가 아무래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행히 지금 뭐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좀 버텨주거나 약간이라도 상승을 해야지 우리나라도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